지난주에 방송이 나갔고요. 저희 일단 주말엘라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드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 끝에쯤에 좀 살짝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둘째 그물망 공부법. 이게 지금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왔는데 둘째 아드님을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보는 건 어떨까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섭외가 가능할까요? 직접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주말엘라 분들의 뜻을 모아 한번 저희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제 주말엘라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 공부 방법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 아마 시청하시고 방송 보시고 나시면은 야, 이거 또 아들만 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또 우리 선생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것 또한 나에겐 더 중요하구나 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쾌한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말엘라의 도전 문을 열어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고! 대화법.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말엘라 분들 딱 봐도 일단 시어머니와의 대화법, 시누이와의 대화법, 남편과의 대화법, 막 여러 가지 대화법 때문에 아이들과의 대화법, 모든 대화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걸까요? 말이 원래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상대편이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쪽 생각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해요. 내가 말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도 해석이 한 30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생각과 원래 사는 철학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이 오니까 서로 간의 대화가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대화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자기 생각을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억지로 막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상대편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령이에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대화를 끌어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제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먼저 툭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식의 대화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화가 막혀요. 상대편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참아요.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하고 그래 너 떠들어라 잘났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자기 생각을 딱 감추니까 다음에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면 나 바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 그런 경우 많았어요, 기훈 씨?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느끼세요, 서진 씨? 남성분들은요 저같이 대화를 합니다. 좀 약간은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먼저 말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그래 하고 꾹 참고 누르고 그래 네가 그랬어? 오케이 이렇게 좀 대화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먼저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은 이제 먼저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참 많고. 그럼 남성과 여성의 대화법이 이렇게 많이 다르죠. 다른가요? 머리 구조가 달라요. 말하는 머리 구조가. 남성은 어떤가요? 먼저? 왜냐하면 사람이건 모든 동물이건 간에 자기가 뭘 해서 먹고 살았느냐가 사고의 구조, 행동의 구조가 돼요. 근데 남자들은 인류가 한 1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밖에 나와서 먹이를 벌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회사 만들고 이게 몇백 년 안 돼요. 그전엔 다 나가서 사냥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냥꾼 모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말은 고로 남성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서열을 딱 정하고 사냥 나가면 그래서 우선 서열별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떠들거나 하면 사냥감을 놓치면은 일주일이고 얼마고 가족이 다 굶어야 돼요. 굶어야죠. 그러니까 그 정말 맹렬하게 거기서
상대편이 눈치 안 채게 자기들끼리 수신호를 하거나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 사슴 마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리더격이 하나 생기잖아요. 서열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3시 방향 그러면은 이제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이 돌을 하나 짚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사 그 말만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발사할 때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조준해서 발사를 하는 거 그것만 중요한 말이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뭐요? 네. 남성들 집에 가면 밥 줘, 뭐 자자, 이거? 아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이게 확 연관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그럼요. 예, 그게 기본 골격이고 이제 삶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남자들도 차츰 수다스러워지기는 네. 하나 자기가 수다스러운 건 잊어먹고 상대편이 수다스러운 건 꼴을 못 보는 시끄럽다고 그러죠. 과도기에 있어요. 아. 지금 네. 네. 완전히 이 삶이 그동안 사냥꾼으로 살았던 세월만큼 지나면 요즘은 또 빨리 변하니까 조금 덜 지난다 해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진화해서 빨리 바뀌었고 네. 어떤 사람은 덜 바뀌었고 아예 안 바뀌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자, 거예요. 그렇다면 남성들은 일단 사냥꾼 화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일단 지어본다면 네. 그럼 여성들은 어떤 화법인가요? 여자들은 이제 파수꾼 화법이라고 하죠. 네. 파수꾼 화법.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먹이를 벌러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남자가 출발할 때부터 비상하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그 남자가 속을 새겼을지라도 출발할 때는 기분 좋게 보내야 된다. 이 사람이 사고를 치면 내 자식과 내가 굶어 죽어요. 지금은 그게 무슨 우스운 말 같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참아요. 자기 생각을 눌러놓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내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고 네. 같은 말도 돌려서 하죠. 이 사람이 기분을 상할지 안 상할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아.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왜 자기는 3시 방향 조준 이렇게 말이 알아듣는데 맞아요. 뭐 말하는 집에 방법이 해준 게 다르네요.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해준 게 많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직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 속성을 모르면요. 남자 여자 요즘 뭐 이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100번을 바꿔도 100번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를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남성은 사냥꾼 화법에서 약간 아까 파수꾼 화법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여성분은 남성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돌리는 것보다는 좀 돌직구 화법을 좀 써주면 대화가 서로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여성들은 돌직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돌직구를 하려면 화부터 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거를 딱 알아듣게 그냥 냉정하게 돌직구를 던져야지 막 열받으면서 돌직구를 던지면 네. 이 남자 측은 대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화를 내는 것만 받아들여요. 네네. 그래서 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군요. 야, 그러면요. 그렇군요. 네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많이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마렐라들이 남편과 좀 대화를 순조롭게 잘할 수 있는 비법 몇 가지만 좀 공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는데 네. 쓰세요, 일단. 아, 먼저 정리를 써라. 해서.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라고? 네, 예, 예. 이를테면은 뭐 귀가가 너무 늦으니 일주일에 이틀은 몇 시까지 들어와줘. 확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네. 그래야지 거기다가 맨날 늦게 들어와. 내가 너 언제 맨날 지금 늦게 들어왔어? 막 하숙생이야? 이러죠. 막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화만 나게 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딱 적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지적질 당하는 게 생활화돼 있어요. 직장에서 늘 상사들한테, 야, 보고서가 그게 뭐야? 어? 점이 없잖아, 점이. 막 이러고 야단을 들었기 때문에. 마침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지적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맞아요. 내가 회사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는데 집에서도 이래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못해, 뭐 점 하나도 못 찍어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거고 네. 점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죠. 점을 찍으면 좋겠어. 더 좋은 거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딱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하면 네. 그 많은 갈등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여성분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남자들은 좀 오그라드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자기는 오그라든다 그러는데 오그라드는 여자 얘기라면? 쪽은 안 오그라들어요. 그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한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남자들이요,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상처를 틱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 여성의 이마에 맞거나 가슴에 맞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보자. 자, 네. 뭐 근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네네네. 나요.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많은 어떤 다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리가 그럴 있는 때 말일까요? 일리가 네. 있는데 여성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요즘은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근데 따지고 들죠? 이게 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네. 서진 씨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또 우리나라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템포와 또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가라는 말 하나를 갖고도 여러 가지 느낌을, 네. 야라는 말 하나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거 미안한 거 아니지요. 고마워. 이것도 아니고요. 어찌되었던,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남녀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듣고 보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서진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어머니와 대화 잘 되세요? 시어머니와 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생각이 젊으세요. 네. 생각이 젊다.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날 맞춰주고 있으니까 대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저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많은 시청하시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시어머니와 나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난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가장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자기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60엔 60, 50엔 50 그때까지 그 방법으로 살아오셨고 네. 그게 옳다고 믿고 그게 아주 굳건한 신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가 무슨 물건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아깝다고 그릇도 막 쌓아놓고 손님 오면 쓴다. 1년에 한 번도 손님이 안 오는데 가족은 이렇게 헌 그릇을 주고 그러면 언젠간 올 손님을 위해서. 네. 그러면은 막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다 써요 이러지 말고 네. 그냥 어머니 그 아까운 그릇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돼요? 예쁘게. 네. 그 아까운데 제가 좋아요, 그릇이 좋아요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그 어머니가 받아들일 때 내가 무시당한다, 내가 아끼는 것을 제가 침범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말을 들게. 해야 돼요. 항상.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대화법이 뭐 그것을 기준으로 간다. 그렇다면 네. 곧 우리가 직장 와의 상사에게 대화법으로도 대화법으로도 연결이 그렇게 마찬가지죠. 가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 상사가 정말 꼬장꼬장하면 그 사람 꼬장꼬장한 게 자기의 주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잖아요. 달라지기 힘들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고쳐요, 그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되고 내가 꼼꼼하지 못하면 저 꼼꼼하지 못해서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준다든가. 그러면 이분이 그냥 100을 혼낼 거 50만 혼내겠죠. 아니 갑자기 그 말이 그래요. 생각나요.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럼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말만 잘해도 맞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잘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말엘라 분들 지금 뭐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지금 잠시 경력이 단절이 돼서 일터로 복귀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성공하는 직장인의 어떤 대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공개를 해주세요. 어떤 그래요. 대화든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가 있고 네. 그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거를 깨부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돌려서 틈새를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삶의 지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공하는 여성의 대화법은 다르다라는 말이 성공하는 여성은 남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빈틈을 공략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성공하는 여성들은 되게 이제 뭐 사회생활도 잘하고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집안일도 잘하고 그런데 상황별 대화를 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대화, 집에서는 가정의 대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는 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직장이에요.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족을 붙이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뭔가 변명을 하거나 이게 안 통하니까 거기서는 정말 이성적인 돌직구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이성적인 돌직구 어떤 돌직구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다고 네, 생각하면 그래서 될까요? 부장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뭐 굉장히 한 달쯤 걸려야 되는 거를 무리하게 보름 만에 끝내라 그랬을 네. 때 그냥 뭐 해볼게 하고 끙끙 앓다가 펑크를 내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다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한 달 안에 하면 이러한 펑크가 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돌직구를 좀 이성적으로 딱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아니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실 상사분은 그럼 없을 이래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보름 만에 하면요. 이거 네. 펑크 이런 게 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안 한 달 나게? 있다가 줘. 한 달 있다가 줘도 되지. 뭐 급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이제 그렇군요. 성격이 고약한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죠. 네. 근데 집안에서는요, 이제 엄마들이 기둥이기 때문에요. 네. 용서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자녀와의 대화법은 용서다?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가급적 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 잘못을 자백하게 말해야 돼요. 오, 이거 그게- 새로운 방법이네요. 야, 이거 참 새롭긴 한데 이게 굉장히 사실 잔인합니다. 이게. 잔인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방법으로 아들 둘을 남들이 부러워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는 여성들의 어떤 직장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대화법이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말엘라 분들 중에 이제 지금 막 다시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래요. 분들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네, 분들. 오랫동안 이런 면접 같은 상황에 닥쳐지 않아 보다 보니까 면접 때 너무나 떨리고 내가 맞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직장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보다 네. 그 직장에서 내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안 사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해야 지갑을 열어서 그렇죠. 구매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회사에 필요해야 채용이 되는 거지. 네. 내가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 잉여 노동력인데 채용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필해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저는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누구도 채용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맞아요. 이제 직장 면접 같은 걸 보러 갔을 때 저는 이 회사에 너무 들어오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만을 많이 피력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날 왜 필요로 하는지를 더 피력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네. 면접 보기 전에 들어갈 회사의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장님의 성향부터 매출액부터 뭐 이 회사의 제품에 뭐가 있고 이거를 많이 알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제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 군데 그냥 던지는 이력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사람은 저도 안 뽑아요. 네. 그런 사람을 왜 뽑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 일처럼 내가 마치 CEO인 것처럼 일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진정한 이 강태공은요, 네네. 그물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물을 무엇일까요? 쫙 뿌려갖고 물고기 걸리는 거. 안에 많이 있는 아무거나 잡어들을 막 잡는 게 아니라 네. 낚싯대 딱 하나를 갖고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딱 노리고 가면 뭐 큰
뭐라고 그래요. 그러죠? 네, 대어를 낚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비유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대화법, 그리고 가정 내 성공한 엄마에 대한 대화법, 다 그리고 알아봤죠. 지금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할 그러니까 때. 취업을 준비하고 네.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정에서 성공한 일하는 여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아껴라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하나씩 딱딱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여성법 요약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을? 직장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네. 눈치 보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소신이 딱 서면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듬어서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코코 샤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샤넬 옷은 없어요. 비싸잖아요. 비싸서. 네. 근데 유머도 있으시네요.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패션을 들고 나왔을 때 스포츠복이거든요. 단순한. 근데 스포츠복을 입는다는 걸 파리의 여성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고 네. 다 리본을 치렁치렁 치장한 옷을 입어야 격식을 갖췄다 하던 시대에 딱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이 파리를 검은색으로 뒤덮을 거야. 그래서 검은 미니 드레스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교계 최고의 옷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가지고 딱 그거를 남들이 뭐라고 하건 어쨌건 간에 관철하기 위해서는요. 회사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잘 돼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맞아요. 이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강 게으른 것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맞아요. 주인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소신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일 때는 주변에 귀찮아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믿고 밀고 나가라. 네. 가정 안에서는 네, 가정. 두 번째 내가 가정에서 무슨 성공한 엄마. 도덕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이 사람도 고쳐줘야 되고 저 사람도 고쳐줘야 되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라는 건 자식이 어디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도 네.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어떤 곤경에 처해서 돌아와도 아, 집에 왔구나. 이제 난 쉴 수 있어. 그래, 집은 편안한 곳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지적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옛날에 이소부화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어떤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근데 이제 집을 팔아서 사과를 썩은 사과를 사고 뭐 이러다 나중에 홀딱 다 날리는데 또 그냥 영감이 최고예요. 이런 할머니가 계속 그래가지고 그 관찰자가 너무 감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네네. 저도 물론 그렇게 보면 못하는데 그걸 목표로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또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가 위로를 해주고 나는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서운하시면 주변 친구들한테 말씀하시면 되시죠. 뭐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 이거 선진 씨 같은 고민. 나는 주말에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실 남들만 거예요. 내가 남들을 네. 위해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걸 남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생기가 났어. 내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가정이 변했어. 이렇게 번듯해졌어. 네네. 우리 애가 이렇게 행동이 변했어. 이거에 기쁨을 찾아야지. 그래, 맞아요. 내가 무슨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정어머니한테 위로 받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의 차이네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마라. 네. 두 번째는 도덕적 선생님 되려고 선생님 하지 되려고 말아라. 도덕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은 어떤 포인트 하나 딱 집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목표를 하나로 정해라. 이것저것 막 요즘은 막 학원도 많으니까 이것 좀 배워봤다가 네. 저것 좀 맞아요. 배워봤다.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를 분명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게 좀 안 되면 1년 더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길게 봐야 돼요. 한 우물을 팔아. 네, 단번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면 안 맞습니다.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네.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이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요즘 주말엘라 분들 자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자녀들과 본인이 대화가 안 된다. 특히나 사춘기가 되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과의 대화법에 있어서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춘기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라. 일단 네. 자기가 뭐 도와달라거나 뭐 좀 해달라고 그럴 때만 얘기하세요. 괜히 뭐 너는 왜 사춘기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짜증나요. 네. 자기 그렇잖아도 사춘기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요, 머리는 이성적 성장은 다 된 것 같은데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자기 방법으로 코치를 해보려고 하면 네.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차라리. 그리고 네. 뭐를 원하면 그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매몰차게 안 된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해달라고 네. 그러는데 형편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거면 아무 이유를 묻지 말고 네. 들어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별 대화법, 대화 알차네요, 스킬들을 오늘 시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진짜 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요. 끝으로 우리 대표님은 정말 그 40이 넘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일단 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꿈꾸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굉장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다 내공이라 그러죠. 그걸 쌓아야지 거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네. 그 다 성공의 자리에 오른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멘토 특집입니다. 네, 오늘 정말요. 제 나름대로 특집이라고 지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다른 방송 또 많이 출연하시니까 오랜만은 아니실 텐데 오늘 저희와 2주 동안 함께하신 네. 방송 소감 어떠셨는지 아유, 궁금해요. 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두 분이 뭐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그런가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어제 저희의 대화 스킬은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맞출 수 있을까요? 점수는 노코멘트 하겠고 역시 보기 좋습니다. 대화의 프로답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는 함께하는 게 저희도 너무나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